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동산 정상화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경제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자산 대부분을 아파트에 몰빵했습니다. 그래서 내수가 망가지고 경제 전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출 이자 갚느라 소비는 멈췄고 은행만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은 아직도 공급이 부족하다, 부동산 다시 폭등한다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는 언론과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미 돈의 흐름이 부동산 밖으로 이동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자산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디가 투자처로 가장 유리할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정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은 대통령 당선 후 코스피 5천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코스피 5천 시대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정책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고, 상법 개정안도 빠르게 통과시켜서 사기가 판을 치는 주식시장을 바로 잡겠다고 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저평가돼 있다. 지정학 리스크, 투명성 부족만 정리돼도 코스피 5천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라고 강조했죠. 이 부분은 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가능하다고 시장도 느끼고 있는 게 증권가 주가가 일제히 뛰고 있습니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등 증권가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동산에만 돈이 몰렸지만 앞으로는 돈이 코스피로 흐르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정답을 알려준 만큼 이제는 주식시장에 투자해야 합니다.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코스피 지수 ETF에 매월 일정 금액을 매수하는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투자 방법이 될 것입니다. 가능하면은 레버리지는 하지 마시고 그냥 코스피 지수 ETF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코스피 5천 가능할까?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진짜 별거 안 해도 5천 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주주들 뒤통수 치는 구조만 제대로 고쳐도 5천은 갑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바로 한국 기업들이 주주들 뒤통수 칠 때 애용하는 물적 분할입니다. 물적 분할은 회사 알맹이를 빼서 새로 만든 기업에 옮기는 구조입니다. 기존 주주는 껍데기만 가지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기업을 신뢰하고 장기 투자하겠습니까? 간단하게 미국 기업 애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플이 애플페이, 애플엔터, 애플금융, 애플로지틱스 등 이렇게 따로 분할해 상장하고 있나요? 전혀 아닙니다. 애플은 애플 기업 한 개만 상장되어 있습니다. 성장 동력이 기업 한 곳에 집중됩니다. 때문에 기업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투자자들은 믿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물적 분할을 마음대로 못하게 상법을 개정하기만 해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분명히 재평가될 것입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5천을 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을 비교해 보면은 우리나라 경제 체력에 비해 주식시장이 아직 덜 발달한 정도가 아니라 아직 꼬맹이 수준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약 2천조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일경 7천조가 넘습니다. 무려 8배 차이가 넘습니다. 주식시장이 부동산 시장에 비해 고작 10%대 수준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주식시장은 작고 그래서 올라갈 여지가 훨씬 크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은 만큼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키우기 시작하면은 정말 쑥쑥 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그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활황을 띠면은 사람들은 더 이상 부동산에 돈을 넣지 않을 것입니다. 부동산은 거래도 안 되고 현금 묶이고 세금이 복잡한데 주식은 현금화도 쉽고 세금도 줄고 거래도 편하니 부동산보다는 주식으로 쏠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역대 민주당 정부에서는 언론이 뭐라고 떠들던 간에 항상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생각해 보시면은 모두 주가가 기록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스타일은 다 다르지만 그만큼 기업이 잘 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는 김대중 정부 시절 IT 버블 때의 코스닥 시장과 비슷하게 흐를 가능성이 큽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인터넷, 반도체, 벤처기업에 돈이 쏟아졌고 관련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그 결과 코스닥은 단 1년 만에 거의 4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이번엔 AI라고 생각합니다.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관련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2000년 당시와 비슷하게 판이 새로 짜이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에 쏟아부은 돈의 반의 반만이라도 투자한다면은 엄청난 기업들이 등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엔 AI라는 명확한 테마가 있고 정책적으로도 코스피 5천을 밀겠다고 했습니다. 코스피 5천이라는 거대한 랠리의 초입이 바로 지금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너무 성급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당장 AI 관련 기업들 찾아내서 투자해야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기회는 한 번만 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이는 기업들, NC소프트, 네이버, 카카오, 한컴 등 전부 IT 붐 초기에 만들어지고 2000년에 주가 급등했던 기업들입니다. 하지만 IT 버블이 꺼지고 나서 수많은 회사들이 정리됐습니다. 덩달아 정상적인 기업들의 주가도 모두 폭락했습니다. 물론 살아남은 기업의 주가는 시간이 지나서 다시 날아올랐습니다. 미국도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닷컴 버블 때 나스닥은 무너졌고 아마존, 구글, 애플조차도 한때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기업은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주가도 계속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놓치더라도 다음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리스크 관리를 꼭 잘해야 합니다. 물론 위기가 오고 기회가 오는 것은 제가 유튜브 채널에 항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꼭 미리 구독을 눌러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주식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미국 주식은 포트폴리오에서 조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이는 그래프는 달러 지수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약달러 기조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은 미국 주식 가격이 오르더라도 달러의 하락으로 손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 주가가 오르더라도 달러가 가치가 빠지면은 큰일 납니다. 수익뿐만 아니라 원금에까지 달러 가치가 빠진 만큼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원화 강세 흐름이 시작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주식 비중은 줄이고 국내 주식 비중은 천천히 늘리는 쪽으로 자산 배분을 재조정하셔야 할 시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럼 부동산도 같이 오르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국 부동산은 대출로 버텨온 시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대출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다면은 부동산 업계에 다시 특혜를 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지금까지 너무 많은 특혜를 받아왔습니다. AI 기업에 투자하고 주식 시장을 띄우려는 만큼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특혜보다는 부실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동산이 자산의 중심이었고 대출이 성장의 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그 흐름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금융시장 정상화,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